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늘 그렇듯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쉽지만 그게 현실인데 어쩌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권, 그리고 인천까지를 말하죠. 그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수도권 쪽 확대해서 볼까요? 이 수도권 중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지역을 고른다 하면 당연히 서울과 가깝거나 도심권, 직장이 많은 곳과 접근이 편리한 지역을 고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늘 그렇듯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쉽지만 그게 현실인데 어쩌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호재도 많은 곳. 이곳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신동 검색했고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 이곳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입니다. 고양시는 좀 익숙하죠? 일산이 고양시거든요. 지도를 좀 크게 보면 이 좌측 이쪽이 일산이고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행신동이에요. 우측 이쪽은 서울이죠. 상암동도 있고요. 일산보다 서울이랑 더 가까운 곳에 행신동이 있습니다. 몰랐죠? 놀랍죠? 상암 마포와 가까운 것도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리 건너면 바로 마곡입니다. LG가 아직도 입주를 다 못했고 지금 가보면 천지개벽한 마곡의 모습에 깜짝 놀라요. 고급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고 행신동에서 다리 건너면 바로예요. 행신동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전혀 감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신동의 크기를 여의도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연두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것이 행신동이고 우측 아래쪽에 여의도 있죠? 섬이죠?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근데 여의도 이 섬이 마치 모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 고구마를 한번 그려봤어요. 짠! 여의도 고구마고요. 여의도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면 크기가 진짜 똑같죠? 여의도 고구마를 행신동 위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쭉 와서 이렇게 올려놔 보면은 여의도 고구마를 이렇게 채우고 조금 남는 정도 같은데 얼추 여의도랑 비슷하죠? 자, 결론. 행신동의 크기는 서울 여의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의도 고구마와 행신동 크기 비교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릴게요. 행신동 핵심지와의 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행신역 앞에서부터 바로 다리 건너 마곡이라고 했죠? 마곡까지 직선거리 4.6km 정도입니다. 진짜 가깝죠? 마곡이 직장인분들 거주지로 행신동 검토해볼만 해요. 그럼 이번엔 행신역에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여기 JTBC 보이네요. 상암동까지 직선거리 6km 나옵니다. 진짜 가깝죠? 이번엔 행신동부터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까지 직선거리 10.92km 나옵니다. 괜찮죠? 행신동부터 서울 3도심 광화문권 서울시청까지 한번 볼까요? 직선거리 12km 정도 나옵니다. 행신역에서 지하철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의선이고요. 행신역 출발해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 소요시간 10분 걸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10분이면 갑니다. 이번엔 행신역 출발해서 홍대까지 한번 놀러 가볼까요? 홍대 15분. 오, 진짜 가깝죠? 그러면 행신역 출발해서 고급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역까지 한번 보면 소요시간 33분 걸립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뭐 출퇴근 할만 하겠죠, 이 정도면. 행신역부터 용산까지 소요시간 26분. 강남까지도 한번 가볼까요? 행신역 출발해서 압구정동 압구정역까지 소요시간 46분 걸립니다. 강남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또 좋은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의선 행신역인데 여기가 또 KTX역이에요. 아니 KTX라고 여기 지도에 안 써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KTX 예매 사이트 한번 볼게요. 일반 승차권 예매로 들어와서 KTX 직통역으로만 출발역 여기 행신 있죠? 행신 클릭하고 도착역 눌러보면 대전 쪽, 포항, 밀양, 구포, 부산, 경주, 울산, 마산, 창원, 경산, 또 호남권으로도 익산, 정읍, 광주, 목포, 전주, 순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행신동은 경의선으로 서울 진입도 너무 편리한데 KTX 타고 지방 쪽으로 내려가기도 너무 교통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기도 귀찮다, 서울과 가까우니 그냥 버스로 서울까지 가겠다, 버스로 서울 출퇴근하면 괜찮겠는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버스 노선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행신 서울 버스 이렇게 검색해보면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행신에서 이렇게 강북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신촌 가는 거, 남대문 쪽, 상암동 가는 거, 강남 양재까지도 갑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클릭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도 사이트에서 행신 서울 버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의도 환승센터는 한번 볼까요? 행신에서 여의도까지 거리상도 가깝고 강변북로 타고 쭉 가기 때문에 버스 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겠어요. 강남 가는 노선이 또 하나 있네요. 이번엔 행신동의 현재 도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 문산 고속도로 쪽으로 이렇게 타면은 바로 행주산성 쪽으로 해서 방화대교 건너서 내려가면 바로 마곡입니다. 다리만 건너면 바로 마곡이에요. 자유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로 서울 진입하기도 너무나 용이하죠. 김포공항이나 강서구 쪽과도 아주 가까워요. 현재 행신동 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신역이 이쪽에 있고 그 옆에 강매역, 일산 쪽으로는 능곡역이 있습니다. 행신 안쪽에도 상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행신역 바로 앞에 역 앞쪽으로 상권이 있습니다. 서브웨이, CGV, 스타벅스 이런 것들 보이죠? 로드뷰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쪽에 행신역 있고 여기 KTX 써있죠. 행신역 앞쪽으로 이렇게 하이마트도 크게 들어와 있고 이쪽에 상가들이 잘 돼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은 CGV도 보이고 좌측으로도 맛집들도 많이 있죠. 이쪽이 행신역 앞쪽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행신역에서 위로 쭉 올라오면 행신중앙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이 행신중앙로 쪽도 상권이 잘 발달해 있어요. 행신초등학교 앞쪽으로 학원들도 많이 있고, 중앙로 타고 내려오면은 가람회 사거리라고 있죠. 가람회 사거리 쪽에도 상권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로드뷰 잠깐 볼까요? 자, 이쪽 가람회 사거리 쪽으로 대형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죠. 은행들도 많이 있고 병원, 학원, 맛집, 카페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쪽 건물만 봐도 스터디 카페나 뭐 수학학원, 이비인후과, 기업은행, 약국, 마트, 독서실, 정형외과 뭐 없는 게 없죠. 이런 대형 건물들이 쭉 많이 있는 곳이 요 가람회 사거리 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 행신 중앙로 쪽에 보면 또 롯데마트 이쪽에 있죠. 롯데마트 주변으로 옥빛마을이나 햇빛마을, 또 샘터마을 이런 곳들 마트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죠. 또 행신 쪽 빠뜨릴 수 없는 것, 행신 강매역이 이쪽 아래쪽에 있고 우측에 롯데아울렛과 이케아가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요 서정마을 쪽에서 이케아까지 직선거리 1.7km 정도예요. 굉장히 가깝죠? 고양 이케아가 생기고 나서 이 고양시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이케아 들어왔을 때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서울 서부권, 서북부권 쪽은 고양 이케아 많이 이용하죠. 근데 또 이케아만 말하면 스타필드가 섭섭합니다. 고양 이케아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행신동이고 스타필드는 오른쪽 위에 봐주세요. 이쪽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까워요. 서정마을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입니다. 이케아 가고 싶을 땐 이케아 가고 스타필드 생각나면 스타필드 가면 돼요. 잠깐 확대해서 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고 영품문고도 있고 아쿠아필드, 한샘, 카렉스, 다이소, 노브랜드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메가박스 있고요. 일렉트로마트. 저 같으면 짝수다른 스타필드 가서 장 보고 홀수다른 이케아 갈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이 고양시 그리고 행신동입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서 많이 놀란 것은 행신동과 홍대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행신동이고 우측 아래 이쪽이 홍대입니다. 홍대 패션거리 써있죠. 홍대 쪽 연희 IC 쪽에서 출발을 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두껍게 칠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행신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암동도 가까운데 홍대랑 행신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행신동과 상암동 굉장히 가깝고 홍대랑 행신동도 가깝고 다리 건너면 바로 마곡도 행신동이랑 가까워요. 좌측으로는 일산이 있는데 일산 쪽에 직장인분도 있을 수 있겠죠? 행신동과 일산도 가깝습니다. 제가 신혼부부고 상암, 홍대, 마곡, 김포, 일산 이런 쪽에 직장이 있다면 거주지로 행신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최근 이슈로 체크해 볼 것은 창릉 쪽 3기 신도시가 있죠. 이쪽이 행신이고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게 창릉 쪽이에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써있죠. 기존에 도시가 있고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일단 아직은 모르죠. 들어와 봐야지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신도시 입주장일 때, 아파트가 막 입주할 때는 임차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변 도시 임대 가격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매매 가격이잖아요. 신도시가 생기고 신도시에 필요한 교통망도 들어오고 쭉쭉 뻗은 깨끗한 계획도시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도시들도 같이 비싸지기도 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당이 있었는데 그 위쪽에 판교가 생기면서 분당 어떻게 됐나요? 같이 좋아졌죠. 수원 화성 쪽만 봐도 병점이나 동탄이 개발되면서 그 위쪽으로 영통 망포 쪽 같이 발전을 하죠. 가격도 키 맞추기 형식으로 따라가고요. 아직 창릉 쪽 입주는 멀었지만 좋은 영향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행신동은 또 특이한 게 단지마다 놀이터나 공원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내가 공원, 산책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잘 체크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이에 공원이 많은데 무원마을 옆에 차장공원도 있고요. 왼쪽 무원마을 9단지 쪽은 번데미 공원도 보이죠. 오른쪽 소만마을 쪽에는 소만공원도 있고 위쪽 샘터마을 쪽에는 가라매 공원이 있어요. 무원고등학교 옆에 행신공원 있고 능굴 동산도 있고 가라산 공원도 보이네요. 단지 사이사이로 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이 또 행신동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행신동 호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 호재 빠질 수 없죠. GTX A 노선 소식이고요. 지도 좀 크게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하고 있는 게 고양시 행신동이고 GTX 노선 노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쭉 내려와서 이쪽에 대곡역 있어요. 그리고 신도시 창릉 쪽으로 여기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신내로 해서 서울역까지 내려오고 강남 삼성동 쪽까지 가서 수서 판교 쪽으로 내려가는 황금 노선 중에서 황금 노선입니다. GTX 중에서 가장 빨리 공사하고 있고 24년 정도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창릉 쪽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행신동에게는 큰 호재인데 GTX역이 행신에 바로 서진 않고 요 대곡역 쪽으로 갑니다. 능곡이나 행신역에서 한두 정거장 대곡으로 이동을 해야 탈 수 있고 창릉 신도시에 창릉역이 생기면 창릉 쪽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직간접적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황금 노선이라 행신에도 정말 좋은 소식인 게 맞죠. 다음으로 고양선 소식이 있습니다. 고양선은 24년 정도의 착공 예정이고 28년까지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행신동이고 고양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고양시청 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대곡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화정 쪽 내려와서 창릉으로 해서 이게 요 세전역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후에 서부선이랑 연결될 예정이에요. 홍대 쪽 여의도 신림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일산, 화정, 행신, 창릉, 연세대 쪽, 신촌 쪽, 여의도, 봉천동, 서울대까지 연결되는 또 다른 황금 노선이 이 서부선 라인입니다. 이슈가 되는 것은 행신 쪽을 통과하는 서부선이 행신 중앙로 쪽에 역을 하나 만들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거의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또 요즘에 좀 잠잠해지기도 했고 능곡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요 행신 중앙로 쪽에 요쪽이나 행신 초등학교 근처나 무산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도 필요하기도 해요. 요 행신동 요 중앙 쪽은 행신역에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여기 생길 수 있다면은 요 샘터마을 쪽이나 소만마을이나 햇빛마을, 서정마을 다 좋습니다. 굉장한 교통 호재가 되는데 행신동 거주하시거나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주 기대가 되는 역 위치예요. 행신 중앙로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통 호재 빠질 수가 없죠. 바로 대곡 소사선입니다. 인천 쪽 소사에서부터 대곡으로 올라와서 일산으로 나가는 건데 핵심은 김포공항과 행신 쪽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김포공항은 5호선도 지나가고 9호선도 지나가기 때문에 여의도 강남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환승역이에요. 코스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곡역이 여기 있고 능곡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김포공항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김포공항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소사로 내려와서 서해선이랑 연결이 됩니다. 서해선 타고 쭉 내려가면 안산 원시까지 내려가고 그게 2026년 1차 개장 예정인 송산그리시티 신세계 테마파크까지 쭉 연결될 계획이에요. 대한민국의 서부를 남과 북으로 쭉 연결하는 서해선인데 그게 김포공항까지 와서 행신 대곡 일산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신역이 아니라 능곡역으로 해서 대곡역으로 가잖아. 능곡역은 행신동이 아니라 토당동이잖아. 이렇게 따지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로 투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요 경계까지 행신이고 능곡과 행신은 이렇게 뭐 하나의 동네입니다. 끝까지 빠득빠득 능곡은 행신이 아니다 이렇게 우기시면 그게 바로 꼰대예요. 꼰대. 우리가 살면서 꼰대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죽여도 나는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해 라던가 주식하면 다 망해 라던가 대체불가 토큰 공부하기도 귀찮아 라든가 부동산은 꼬마 빌딩만이 최고지 라든가 이런 식으로 콱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꼰대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쪽도 투자하고 저쪽도 투자하고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현재 무엇인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거 계속 서칭을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능곡역에 대곡 소사선 지나가는데 행신에 아주 호재 맞아요. 또 이슈는 행신동 아파트들이 9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라서 리모델링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샘터마을 쪽 노력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아주 초기 단계라서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만 또 진행 상황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신동 스세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느냐가 거주인구, 유동인구, 일자리의 정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행신동에 고양 행신점 스타벅스, 행신 역점 스타벅스 2개 있네요. 요 면적에 비해서 적당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한 부분, 그래서 행신동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형성돼 있는데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알아보기 전에 제가 드린 설명만으로 봤을 때 행신동 가격 얼마 정도 할까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 교통 호재 이런 것들이 좋은 곳들은 평당 얼마 정도 한다 좀 감이 생기시죠? 아직 감이 없으시면 제 영상들 역주행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자, 한번 가늠해 보시죠. 행신동 24평형 매매가 얼마 정도 할까요? 24평. 마곡 상암동과도 가깝고 교통 호재도 많고 마트 대형몰도 너무 잘 돼 있고 한번 대단지 대장아파트 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신동 쪽 보면은 행신초등학교 쪽 초품화 아파트죠. 이렇게 보면은 와 굉장히 대단지예요. 샘터마을 2단지 아파트 82제곱미터 24평형이 매매가 4억 5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평당 1814만원 정도 나와 있고 24평 4억 5천 정도예요. 생각보다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조금 우측으로 또 초품화 아파트 한번 찾아볼까요? 초등학교는 6년 다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가 가치가 있겠죠. 이쪽에 보면 소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 소만마을 쪽 풍림 8단지 63제곱미터 19평형이네요. 매매가 3억 8천만원, 평당 1994만원 정도 호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호가 보는 거고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는 가격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행신역 아주 가까운 곳도 한번 보겠습니다. 쌍용 한진 5단지 아파트 있고요. 122제곱미터 36평형이 매매가 7억 7천만원 나와 있습니다. 평당 2,100만원 정도예요. 초역세권이고 앞에 상권이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괜찮은 곳이죠. 이번엔 경의선 강매역 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2009년에 입주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149제곱미터 45평형이죠. 매매가 10억 9천만원, 평당 2,400만원꼴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하신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생각보다 저렴한가요? 아니면 비싼가요? 해당 지역의 현재 가치나 교통 호재 같은 거 계속 공부하다 보시면 이쪽 아파트 얼마쯤 하겠다 이런 감이 생겨요. 제 영상들 역주행 하다 보면은 그런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감도 생깁니다. 이쪽이 행신동이고 가까운 곳으로 제가 일산 백마역 쪽 분석한 영상도 있으니 함께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제가 영상 위쪽에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신동 분석 영상 보시니 어떠세요? 위치도 너무 괜찮고
특히 교통이 너무 좋죠. 현재 인프라도 잘 갖췄는데 가격대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양시 행신동에 현장 답사를 가게 되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곳 요 행신역 앞에 상권도 좀 가보시고 행신 중앙로 쪽 상권도 한번 보시고 또 아파트 단지 상가들마다 부동산도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 사무소 들어가서 브리핑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돌아가는 길에 요 고양 이케아 이쪽에 있죠. 이케아 들리셔서 겨울용품, 겨울 카페트 같은 거 쇼핑도 하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현장 답사 코스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다녀오시고 제가 드린 설명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제 설명과 좀 차이가 나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고양시 행신동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양시 행신동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행신동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행신동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땅땅 무슨 땅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